안녕하세요, 리피쉬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제가 조금 열심히 걸어서 5월 일평균 걸음수를 19,000보 정도로 지금 좀 마쳤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걷기가 확실히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할 신발은 지난주부터 예고 드린 대로 뉴발란스의 나이트렐 V4라는 신발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이즈부터 설명드릴게요. 사이즈는 260 정사이즈로 샀고요. 발폭이 D입니다. 국내 뉴발란스에서는 이 신발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롯데온이라고 하는 쇼핑몰에서 72,000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이제 뉴발란스에는 너무도 유명한 트레일 러닝화가 하나 있죠. 이에로라는 신발이 하나 있고,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신는 신발 중에 410 V5였던가요? 그런 트레일 러닝화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 개 다 이제 신을 수 있는 신발이었지만 제가 이 신발을 구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걸 작년 10월에 샀는데요. 해외 유튜버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한 10몇 건쯤은 됐던 것 같아요. 이 신발이 굉장히 좋은 신발이라고 리뷰들을 많이 해서 그게 궁금해서 구매하게 됐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도 유튜브로 신발을 리뷰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되십니다. 저한테는 크게 좋지도 크게 나쁘지도 않은 신발이었지만 제가 이 신발을 억지로 찾아서 구매하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유튜버들이 저한테 전달해준 정보이다 보니 그걸 100% 신뢰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준 신발이 바로 이 나이트렐 V4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는 리뷰도 저는 좋게 리뷰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려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걷다 보니까 신발이 편하면 2,000보, 3,000보 조금 더 걷게 되더라 라는 느낌 때문에 이 리뷰를 하고 있는 거라서 평발에 있는 저만의 느낌이라서 저도 항상 조심해서 리뷰를 앞으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제가 이걸 살 때 컬러는 검은색밖에 없어서 이걸 샀는데 이걸 사고 나서 해외에 찾아보니까 굉장히 예쁜 컬러의 나이트렐 V4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칙칙한 신발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구매하실 거라면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쁘고 괜찮은 컬러들이 있긴 있습니다. 무게는 이제 292g이 공식 무게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들 중에서 비싸다고 다 가벼운 신발은 아니지만 7만원대의 이 정도의 무게와 스펙을 가지는 신발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그렇게 나쁜 신발은 아니었는데 저한테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지금부터 제가 부위별로 외관을 설명드려 보고요. 거기에 따르는 장단점을 쭉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솔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에로 같은 고가의 트레일 러닝화 같은 경우는 비브람 아웃솔이 쓰였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개발하신 아웃솔인 것 같고요. 보시면 AT 트레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웃솔의 내구성은 꽤 좋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사서 지금 7개월 경과했는데 제가 200km 이상은 신은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조금 만모가 됐습니다. 여기랑 여기랑 확실히 좀 차이가 있죠. 만모가 어느 정도 생기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 걸은 것 치고는 꽤 괜찮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트레일 러닝이나 로드 러닝이나 다 괜찮을 만한 신발입니다. 미드솔은 이제 제가 이 신발의 이름이 다이나소프트 나이트렐 V4라고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다이나소프트라고 하는 로고가 적혀져 있습니다. 미드솔 자체는 굉장히 유연해요. 이렇게 잘 접히고요. 실제로 미드솔 무게도 무겁지 않아서 가벼운 러닝이나 걷기 운동을 하실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신발입니다. 가피도 되게 특이한데 메쉬의 이중 구조인데 통기성은 이 정도고요. 제가 지금 조명을 안에 넣어서 빛이 새어나오게 해봤는데 통기성도 나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괜찮았어요. 메쉬가 자세히 보시면 어디는 조금 막혀 있고 어디는 조금 느슨하게 약간 불규칙하게 직조가 되어 있어서 통기성에도 굉장히 어느 정도 신경을 써준 부분이 보입니다. 물론 방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토 프로텍트라고 쓰여져 있고 이 앞부분은 고무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올터레인이라는 로고도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신발 전체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편이고 내구성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좋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깨구리 문양처럼 이제 불규칙한 문양들이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이 신발이 착화감이 좋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특징이고 제일 좋은 점은 신발 끈에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특이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구멍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들어가는 구멍, 여기는 나오는 구멍으로 들어오는 구멍, 나가는 구멍, 들어오는 구멍, 나가는 구멍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한번 끈을 체결해 놓으면 다시 신발을 체결할 일이 없을 정도로 발등의 안정감 하나는 되게 좋습니다.
매일 2만 보를 걷고 있으니까 어떤 신발은 2만 보 정도 걸으면 신발끈을 묶은 이 마지막 부분이 아프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중간에 발등 부분이 신발끈이 팽팽해져서 아프기도 하고요. 설포가 돌아가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어 와서 제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 하나만큼은 신경을 잘 써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끈이 하나 지나갈 때마다 지나가는 통로를 만들어줘서 신발끈과 설포가 일체화돼서 절대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준 부분은 굉장히 머리를 써준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도 신발 구멍으로도 묶을 수 있게도 되어 있지만 이렇게 바깥에 레이스가 달려 있어서 여기서 한 번 더 신발끈이 풀려나가지 않도록 이제 신발끈이 느슨해져서 바깥으로 풀려나가지 않도록 여기서 신발끈이 꺾이는 각도를 바꿔줘서 신발끈의 고정 하나만큼은 제가 신어본 신발 중에 가장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걸어도 발등에 피로가 없는 거는 정말 괜찮습니다. 장점을 어디다 활용하면 좋을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문제의 미드솔인데요. 174cm의 키에 몸무게는 70kg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과체중까지는 아니지만 표준 체형에서 과체중으로 살짝 걸쳐있는 애매한 체중이죠. 저처럼 표준 체형에 가까운 사람은 신으면 쿠션을 느끼기 되게 어렵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유연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충격에 대한 쿠션 자체가 거의 발동을 하지 않습니다. 한 2만 보쯤 걸어야 이제서야 쿠션이 느껴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딱딱한 쿠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좀 살로몬의 쿠션하고 좀 다른데 살로몬은 딱딱해도 힘을 줘서 걸으면 쿠션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신발은 2시간이 걸을 때까지 쿨타임이 2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2시간 동안 굉장히 딱딱한 신발을 신고 있다가 갑자기 조금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압력에 반응하는 타이밍이 걷기 운동으로 따져보면 많이 느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무게가 한 90kg 이상 나가시는 약간 과체중이신 분들은 이 신발을 신으시면 쿠션이 있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저보다 체중이 좀 낮으신 분들은 이 신발은 운동화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 정도로 거의 인솔의 쿠션 이외엔 다른 걸 느끼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신발은 트레일 러닝화고 저는 걷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량 자체가 많이 모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러닝을 하신다면 10분이나 20분만 해도 쿠션을 느끼시겠지만 쿠션의 반응만큼은 상당히 좀 느리다는 점이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또 바꿔서 얘기하면 과체중이신 분이 너무 물컹물컹해서 계속 운동을 하실 때도 쿠션이 찌그러진 채로 걸으셨던 분들은 이 신발을 신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발에 좀 살이 많거나 발등이 높으신 분들은 아마 항상 신발을 사실 때마다 길이는 맞는데 이 앞코 쪽이 좀 낮거나 발등이 너무 낮아서 통증을 호소해서 구매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전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중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 끈으로부터 느껴지는 고통 자체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발등이 높으신 분이라면 이 신발을 한 치수쯤 크게 구매하시고 조금 조여서 발등에 맞춰서 신발을 신으시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신발을 다루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신발을 구하시려면 발폭이 D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발볼은 커요. 그러니까 발볼과 발등이 높아서 문제가 좀 있으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도전해서 구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신발이 다 이제 가성비라는 게 존재하는데 저는 이제 이 신발을 72,000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는데요. 그 정도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신발이다 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제 또 가성비가 있는 거고 또 마음에 들었다라는 느낌에서 가심비가 있는 건데 객관적인 가격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사실 가심비에서는 조금 아쉬운 신발이기는 합니다. 훨씬 더 좋았던 리키팩트 같은 2만원대로 구매한 그런 굉장히 좋은 신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드는 거죠. 또 플러트라이드 에너지 3 같은 경우도 제가 거의 5만원 미만으로 샀으니까요. 그런 가심비로 따져보면 조금 아쉬운 신발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체중이신 분들, 발등이 높아서 신발을 구하기가 애매하신 분들은 이걸 구매하셔서 조절해서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직 이거 신발을 신은 모습은 보여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착용한 모습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뉴발란스 다이나소프트 나이트럴 V4를 신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리뷰하면서 말씀을 한 가지 안 드린 게 있어요. 저는 평발이고 발에 살도 별로 없어요. 남들보다 발등이 좀 낮은 편이고요.
평발이라 이쪽 오른발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신발을 사면서 가장 큰 고민이 양발이 보통 하루에 2만 보를 걸으니까 이쪽 발이 10,000보, 이쪽 발이 10,000보씩 걷게 되잖아요. 걸을 때마다 다시 발을 뛸 때 항상 힐 슬립이 생깁니다. 보통의 신발들은 힐 슬립이 많이 생겨서 사실 신발 끈이 없거나 또는 슬립온 형태나 또는 니트로 되어 있는 신발들은 힐 슬립을 항상 고려해서 신발을 구매하고 있는데요. 발등을 조여주는 이중의 고리 때문에 힐 슬립이 안 생깁니다. 아무리 세게 조여도 발등이 아플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힐 슬립을 잘 제어해 줄 수 있고요. 착화감 하나만큼은 굉장히 좋은 신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만원대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신발 찾으라면 찾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플로트라이드 에너지 3라던가 찾아보면 다른 신발도 더 있긴 있을 겁니다. 착화감을 개선하기 어려울 만큼 발의 형태가 좀 남다르신 분들한테는 이 신발이 꽤나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소개시켜드린 거고요. 솔직히 디자인 면에서 전혀 제 취향도 아니고요. 처음에 사진을 보고 구매했을 때 제가 이 신발을 실물로 받아봤을 때는 사실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재라든가 컬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아요. 그냥 정말 착화감 편하니까 어디로 갈지 목적지가 좀 애매한 경우에 막 신어도 되고 어떤 지형에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발편한 신발이다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두 즐거운 걷기 생활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른 신발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